그래서 이제 건연 계산을 실제로 따라가 볼 건데, 건연 계산 자체는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따라서 오면 돼요. 근데 건연 계산을 하려면 당연히 뭐 배 설계에 대한 이런저런 값들이 필요하겠죠. 앞에서 얘기했던 건연용 길이, 그 다음에 뭐 건연용 아까 뭐 있었죠? 12, 그 다음에 배수도, 건연 높이, 건연 길이, 깊이,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배 형상으로부터 먼저 뽑아서 들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 건연을 계산하는 과정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K 수프라막스, 지금 우리가 예시로 들고 있는 선형,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적용을 해서 대충 이 정도 값이 나온다 하는 걸 보여드릴 텐데, 그 교과서에도 벌크 캐리어에 대해서 그 있거든요, 예제가. 걔도 봐도 되죠. K 수프라막스도 있고 교과서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올려드린 2020년 컨테스트, 그때 자료에도 건연 계산한 내용이 있거든요. 물론 2021년도에도, 그러니까 올해에도 컨테스트 하면 자료가 뜨겠죠. 뭐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또 보고 참고를 해도 되는데, 아직 안 나왔으니까 우선 앞에 있는 세 가지를 가지고 건연 계산을 하실 분들은 이렇게 건연 계산하는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 따라오면 될 거예요. 뭐 크게 배에 따라서 막 크게 변하진 않을 거예요. 이미 설계하는 규모가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작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선 건연 계산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배에 대해서 되는데, 하나는 화물을 액체만 옮기는 배예요. 유조선 같은 게 있겠죠. 유조선 같은 경우는 액체 화물만 옮기는데, 그럼 우리가 유조선은 화물 칸이 완전히 밀폐가 될 거 아니에요. 거기 안에 기름을 싣고 다니는데 얘가 뭐 엎질러지지 않게. 그래서 되게 밀폐가 잘 돼 있는 그런 타입이고요. 그렇지 않은 다른 화물들, 액체 말고 뭐 고체를 옮긴다거나 자동차를 옮긴다거나 뭐 등등 하는 배들은 화물 칸이 완전히 밀폐될 이유가 별로 없죠. 뭐 밀폐를 한다면 좋아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밀폐를 하면 좋은데 꼭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그런 배들이 B형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A형 액체화물을 옮기는 배는 당연히 밀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배가 기울거나 뭐하거나 했을 때 갑판 위로 물이 넘친다고 해서 문제될 게 그렇게 아주 많진 않아요. 물론 안 넘치면 좋지만. 그래서 A형 배에 대해서 요구하는 건연이 더 작아요. 그러니까 수면 위로 배가 덜 올라와도 돼요. 그 다음 B형 중에서 잘 만들어서 밀폐도 잘 돼 있고 하는 경우에는 뭐 우리는 배 이렇게 화물칸 밀폐 잘 돼 있어서 문제 없는데요, 좀 억울합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너희는 바탕은 근본은 B형인데 A형 건연이랑 비교해서 좀 줄여줄게. 6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는 뭐냐면은 벌크 캐리어에 대해서 얘를 우선 적용하는 거예요. 뒤에서 설명을 추가로 할게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냐, 만약에 우리 K 스프라막스 선형이 LF가 198m라고 가정을 했어요. 실제로 재보진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재보시면 되겠죠. 198m라고 가정을 했을 때 A형으로 값을 구하면 건연이 기본으로 한 2.6m 정도 나와줘요. B형은 액체가 말고 다른 화물을 옮긴다고 하면 3.2m 정도. 그러니까 서로 차이가 얼마예요? 한 700mm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같은 길이더라도, 같은 배더라도 길이가 200m쯤 되는 같은 배에 대해서 액체 화물을 옮기는 배랑 액체 화물이 아닌 다른 걸 옮기는 배랑 수면 위로 올라오는 높이가 2.5m, 기본이 2.5m 아니면은 3.2m, 그저께 서로 차이가 난다라는 거고, B형 타입을, 우리는 벌크 캐리어이기 때문에 B형인데 그래도 잘 설계를 했고 뭐 안전성이 확보가 됐다라고 하면은 A랑 B의 건연 차이, 아까 700mm쯤 되죠. 거기에 60% 정도는 줄여도 돼요. 60%. 그러니까 700에 60% 하면 한 400 얼마 되잖아요. 그래서 B형의 건연에서 한 400 정도 빼주는 그것까지 설계 허용이 돼요. 2849mm가 됩니다. 수면에서 2849mm까지 올라온 데에 갑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뭐 또 이것저것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0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12는 아까 얘기한 85% 홀수에서 85% 현기피에서 나오는 10이에요. 그거를 하면은 이제 구하는 과정은 그림 요것도 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이 식 갖고도 추정은 가능하거든요. 교과서에 좀 자세히 설명돼 있어요. 근데 그 과정 건너뛰어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뭐 옵터를 이용해서 딱 그 홀수에서의 하이드로스태틱 계산을 하셔도 되고 그건 마음대로 하시는데 그렇게 했을 때 앞에서 구한 이 표준 건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얘를 곱해줘요. 어느 경우에 12가 0.68보다 클 때. 근데 어지간한 화물선들은 다 12가 0.68보다 크거든요. 컨테이너 같은 거는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 벌크 캐리어는 확실히 얘보다 컸죠. 네. 그래서 얘를 곱해주면은 모르긴 모르되 2849보다 큰 건연이 나올 거예요. 케이스 프라막스에 대해서 설계 홀수선에서 12가 0.8이고요. 그 다음에 C 워터플레인 코에피션트라고 해서 배 수면 배 있으면은 딱 수면의 면적 있잖아요. 그거랑 그걸 둘러싼 사각형. 그러니까 배를 위에서 보면은 수면 면적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위에서 봤어요. 그 다음에 걔를 둘러싼 사각형 있겠죠. 그 사각형 면적이랑 이 수면 형상이랑 서로 비율이 0.93이란 거예요. 면적비가. 그 다음에 D0는 원래 설계 홀수니까 11.2m로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DF는 새로 계산해야죠. 우리가 원래 건연은 1845라고 써야 되는데 1848이라고 썼네. 1845 현기피니까 스트링거 아직 얘기 안 했어요. 1845에다가 85 0.85 해주면은 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 식에다가 집어 넣으시면은 12가 나오는데 그게 대충 한 0.854 정도 나온대요. 근데 이렇게 구하는 건 추정식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는 초반이니까 그런 거고 여러분들은 선형이 있으면은 그 선형에 대해서 옵트어를 이용해서 직접 계산을 하셔야겠죠. 뭐 이제 그거야 프로그램만 돌리면 되는 건데 그 프로그램만 돌리는 것도 이제 안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겠죠. 평가에.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주면은 앞에서 구한 2849mm에다가 뭐 12 계산됐죠. 12 계산해서 이것저것 해주면은 건연이 3213mm가 돼야 되는구나. 수면 위로 3213mm니까 아까 우리가 2800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걔보다 좀 더 올라와야 된다. 뚱뚱한 배일수록 12가 클수록 뚱뚱한 배일수록 더 위로 조금씩 건연이 올라와 줘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깊이에 따른 수정인데 이건 언제 적용되냐면은 DF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뭐야 현깊이 네. 현깊이랑 그 다음에 곱하기 85% 아니에요. 현깊이랑 건연용 길이의 비율이 이렇게 돼 있을 때 15배 차이가 난대. 다른 말로 하면은 배가 깊을 때겠죠. 길이보다 좀 이 폭이 깊이가 많이 커 보이는 배예요. 깊이가 커지는 배면은 이식을 해가지고 더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규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 케이스 프라막스에 대해서 하면은 상당히 큰 값이 더해지죠. 1.3m 정도가 더해져야 됩니다. 여기 DF는 현깊이가 아니라 여기서 제가 계산해놨죠. 현깊이 더하기 스트링거 두께예요. 그렇게 했을 때 거의 변하지 않지만 어쨌든 계산에 반영은 돼야 된다. 라는 거. 이제 좀 복잡한 내용들인데 선루라고 하면은 저기 배 갑판보다 위로 튀어나온 요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배들 보면은 배 앞쪽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뒤쪽도 뭐 같은 이유로 튀어나올 수도 있죠. 그림이 막 나가는데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배 중간도 튀어나올 수도 있죠. 우리가 선교루라고 썼는데 선교라는 게 브릿지라고 해서 그 이제 저기 배 운전하고 뭐하고 하는 분들이 올라타는 그 구조물들을 선교라고 하거든요. 걔가 갑판보단 당연히 튀어나와 있을 테니까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요즘 배들은 선교를 중앙에 세우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선미에다 통합해 갖고 세우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으면은 우리가 원래 값판보다 배가 좀 더 올라왔잖아요. 선수 선미 쪽이 조금 더 올라와 있으니까 그걸 반영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심의 대상인 125m 이상 선박에 대해서 선루는 기본으로 1070mm를 생각을 합니다. 1070mm, 그러니까 선루 딱 누가 나는 이 배에 선루를 적용할 테야 라고 하면 그냥 1070mm가 기본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서 뭔가 좀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은 선루의 유효 길이가 뭐 배 길이에 대해서 10%라면은 이 길이에 5%만큼을 더해준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 다시 좀 설명을 하자면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아예 선루가 없는 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아예 선루로 덮어놓은 배가 있을 거예요. 뭐 이제 저도 제 생각에 선루로 덮어놓으면 이게 가판이 올라간 거니까 권연이 그만큼 큰 거 아닌가 싶은데 뭐 그런 개념이겠죠. 그렇게 했을 때 기본적으로 선루로 다 덮은 가판은 1070mm를 덮은 거를 표준으로 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배는 배의 길이 반절만 선루로 덮여 있는데요. 이렇게 걔도 높이는 표준은 1070mm예요. 밑에가 네. 기본 높이는 1070mm인데 배 길이의 반절만 1070mm로 덮여 있잖아요. 선루로 배 길이의 반절 노출된 데 있죠. 그러면은 이거 대충 평균 내면은 1070mm 반절만 있으니까 한 500mm 정도 있는 셈 치자. 500mm 정도 전체적으로 올라간 셈 치자. 원래는 앞뒤가 더 올라갔지만 평균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선루의 영역이 배 길이의 20%면은 1070mm에 10%만 적용된 셈 치자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이 되게 7%거든요. 배 길이의 7%가 뭐 선루로 되어 있다. 걔보다 작으면 또 다른 규정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못해도 7%보단 크다고 보면 돼요. 그렇게 됐을 때는 37mm가 줄어들어야 되는구나. 그런 거고 이제 3월 중에 참조선이 발표가 되면은 그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 선루 길이는 새로 추정을 하셔야겠죠. 네, 바뀌긴 하겠지만 뭐 지금은 모르겠으니 7%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호라는 게 있는데 현호라는 거는 배가 얼마나 옆에서 봤을 때 배가 얼마나 앞뒤가 올라오고 가운데가 푹 들어갔냐예요. 근데 뭐 선수로 그런 문제가 아니라 가판 자체가 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판 자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배를 앞에서 보면은 가판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가판에 고이지 않게 양쪽으로 이렇게 경사가 되어 있어요. 우리 도로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옆쪽으로 물 빠지게 가판이 이렇게 휘어 있는 것들이 현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호를 계산을 할 때는 그럼 실제 현호는 곡선이니까 뭐 곡선에 대해 뭘 어떻게 분석을 하나요? 우리 건현은 일자로 치는데 거기 나오는 게 심슨 룰이라고 해서 아마 선박 계산 때 배웠을 거예요. 심푸슨 법칙이라고 쓰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어떤 곡선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곡선에 대해서 면적을 구하는 방법이 적분하면 되죠. 근데 이 곡선이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는지를 모르는데 적분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때 쓰는 게 심슨 룰이고 못해도 점 3개가 있으면은 2차 함수를 여러분들이 이 점 3개를 지나는 2차 함수 만들 수 있잖아요. 하나밖에 안 나와요. 점 3개 지나는 2차 함수는. 2차 함수를 만들어서 그 2차 함수를 정적분을 해주면은 그게 면적이 나오죠. 이게 실제 곡선이 2차 함수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는 나와요.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심슨 법칙이고 그럼 왜 2차 함수로 하냐? 1차 함수로 해도 되지 않냐? 1차 함수로 해도 돼요. 근데 1차 함수로 하면 아무래도 실제 곡선을 좀 덜 따라가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넓이 각각 구해서 더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덜 정확하니까 대개는 점 3개에 대해서 3점에 대해서 2차 함수를 대충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적분해서 면적을 구하는 게 심슨 룰이다 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왜 갑자기 심슨 룰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현호가 애초에 곡선으로 나와 있으니까 현호가 곡선이라고 하면은 이제 얘를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냐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면 건연에서 요 면적 있죠. 현호 곡선으로 인한 그 아래 면적 얘를 직사각형으로 바꿔줘요. 배 길이만큼의. 둘이 면적이 같다고 하면 여기 높이가 나오죠. 이게 현호에 대한 평균 높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각 지점마다 현호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옆에서 봤을 때 현호로 인한 곡선 아래 면적이랑 같은 만큼을 직사각형으로 쳐주고 걔를 평균 높이로 해주자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 거고 그러면 배의 모든 점에 대해서 현호를 계산을 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6분의 1씩 쪼개가지고 배 길이를 6분의 1씩 쪼개가지고 6분의 1씩 쪼개서 각각 그 점에서의 현호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 점을 가지고 그럼 점 3개가 있잖아요. 점 3개가 있으면 2차 함수 이게 근사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심슨룰 그 다음에 또 저기에 대한 심슨룰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가판을 완전 평평하게 할 건데 현호 같은 거 안 쓸 건데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원래는 선수 선미가 얼마만큼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너는 가판을 평평하게 하면서 걔를 원래는 이만큼이 있어야 되는데 걔가 없는 게 되는 거잖아요. 현호가 없는 배면, 캠버가 없는 배면. 그러니까 그러면은 값을 보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내용들 책에 쭉 나와 있고 여기서도 따라가자면은 뭐 이렇게 됩니다. 다만 실제 현호가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를 설계를 할 때 실제 현호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은 완전 가판이 평평하다. 그건까진 괜찮은데 아무 생각 없이 현호를 아예 안 썼다. 현호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다. 그거는 배 설계를 하다가 빼먹은 거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러면은 우리가 선수 쪽에 요구되는 평균 높이랑 여러분들이 뽑아낸 배의 실제 배의 평균 높이랑을 서로 비교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실제 현호 바탕으로 구한 평균 높이랑 원래 표준 현호 높이랑 서로 비교를 해요. 그래서 16.68 곱하기 얘를 해준 값이랑 여러분들이 심슨 룰으로 여기 포인트 4개를 가지고 구한 선수 쪽의 평균 높이랑 서로 비교를 해줘가지고 그거를 이제 차이만큼을 선수 선미를 각각 구해서 평균을 내주면은 그게 S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보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선수 룰이라고 해서 아까 선수가 더 올라와 있는 배에서 선수가 이렇게 더 올라와 있는 케이스라고 하면은 뭐 선수 표준 높이라는 게 125m 이상 선박은 우선 2.3m 올라오는 걸 가정을 해요. 걔보다 더 높게 여러분들이 올려도 돼요. 낮게 올려도 되고. 근데 계산할 때는 기준이 2.3m다. 라고 하면은 실제 여러분 높이랑 표준 높이 2.3m를 빼가지고 뭐 요래요래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루 길이 지금 우리는 0.07 LF로 하고 있는데 뭐 이제 여러분들 실제 배에서 어떻게 바뀔지는 보면 알겠죠. 그렇게 되고 뭐 수정량이라고 해서 이제 표준 높이랑 실제 평균 높이. 아까 표준 높이는 여기 있던 거죠. 그 다음에 실제 평균 높이 여러분들이 구한 선수 선미의 평균 높이 요거죠. 그걸 해주고 선루 길이 뭐 등등 계산을 해주면은 수정량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표준 높이보다 여러분들의 실제 평균 높이가 더 작다면은 표준 높이가 더 크다면은 수정량이 양수가 나오겠죠. 그거는 그만큼 더해주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현호로 인한 표준 높이가 얼마인데 여러분들 배가 그거보다 낮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 상황이잖아요. 표준보다 여러분들 배가 낮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건연을 올려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뭐 케이스 프라막스에 대해서 쭉 계산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뭐 선수로 높이는 3m로 가정을 했고요. 뭐 여러분들 저기 그 종합설계 이제 나중에 참조우선 나오면은 그때 다시 생각해 보세요 얼마인지. 뭐 그래서 등등 계산을 해주면 별로 크진 않아요 이게. 뭐 이렇게까지 나오고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평균 표준 높이 현호로 인한 게 951mm인데
지금 뭐 가판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그런 것들을 다 반영을 했을 때 한 610mm 정도는 또 올려줘야 된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표정 건연, 아까 12 반영한 값 있죠. 그 다음에 배가 좀 깊은 편이니까 깊이가 길이의 15분의 1보다 좀 크니까 수정해줬고, 선수가 3m 올라온 선로 있었죠. 그 다음에 현호까지 반영을 해주면은 한 5m 정도가 수면 위로 올라야 된다. 그러면 원래 우리 배가 건연 깊이가 이게 아닌데 잘못 썼네. 이거죠. 스트링거 높이 빼고, 스트링거는 아까 앞에서 한 번만 나왔어요. 나머지는 그냥 이거 형 깊이 갖고 하세요. 형 깊이하고 우리 계산한 건연 빼주면은 13.3m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는 지금 K 수프라막스는 건연을 형 깊이를 18.45m를 잡았을 때 18.45m까지 형 깊이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짐을 실으면 배가 계속 가라앉겠죠. 점점 더. 배를 얼마까지 가라앉혀도 되냐면은 물 위로 5.106m가 뜰 때까지는 가라앉혀도 돼요. 그거보다 더 가라앉힐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때 여기 아래 길이는 13.374m가 나오는 거고, 그 13.374m가 보니까 설계열수보다 크죠. 설계열수는 걔보다 좀 작은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괜찮구나 라고 볼 수 있죠. 만약에 여기서 허용되는 만재열수가 설계열수보다 작다면은 우리 짐을 63,000톤을 실어야 되는데 다 실으면은 배 흘수가 한 15m가 돼요. 그러면 건연 규정을 못 맞추잖아요. 그렇게는 짐을 실을 수 없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짧게 얘기할 게 최소 선수 높이라고 해서, 특히 이제 또 선수는 파가 오면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뭐 거기에 대해서 물도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따로 계산을 해줘야 돼요. 건연은 배 전체적인 옆이고 선수는 좀 더 올리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원래 우리가 요거 더하기 뭐 아직 FP 현호 높이는 실제 배 여러분들이 설계를 안 했으니까 아직 없어요. 그냥 0이라고 보셔도 돼요. 가판 평평하다고 하면. 평평한 가판이면 0이고, 3m는 선수 루의 높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 밑바닥에서 여기까지 형 깊이 18.45 더하기 철판 높이 하니까 18.48 됐고, 여기에서 선수 루가 3m 올라온 거죠. 그렇게 다 됐고, 그 다음에 원래 만재 흘수선이 있었잖아요. 아까 여기 가판에서의 건연이 허용한 최소 건연이 나오는 그때 흘수가 13.37m니까, 그러면은 이제 18.48 더하기 3m 하면 여기에 높이 나오죠. 여기에서 수면까지의 거리가 얼마냐면은 8.1m인 거예요. 8.1m. 근데 원래 규정이 5.9m니까 원래는 선수 높이가 5.9m까지 보다 커야 되는 건데 지금 8m가 넘으니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최소 선수 높이도 맞추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건연의 계산에 대해서 쭉 배웠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한 5개 정도의 선박 설계 값들을 반영을 해서 건연을 계산을 해야 되고, 좀 복잡한 거는 현호를 하고 여러분들이 선수 룰을 정하는, 현호랑 선수 룰은 좀 중요해요. 어쨌든 이걸 다 감안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형 깊이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건연 양이 나오고, 그 밑에까지는 흘수선이 된다. 그래서 최소 건연만 남길 때까지 짐을 실을 수 있는 게 만재배수량이라고 해서 우리가 짐을 가득 실었을 때고, 그게 여러분들 지금 설계한 재화 중량보단 작아야겠죠. 커야겠죠. 만재가. 그래서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트럭에 한 5톤 짐을 실을 건데 트럭이 짐 최대 실을 수 있는 게 10톤짜리 트럭이다. 그럼 괜찮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연 계산까지 했으면 그 뒤에서는 뭐 보건성이나 뭐 손상 해석 부력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건연을 한 5m를 확보를 해놨으니까 배가 뭐 어디가 구멍이 뚫려도 좀 가라앉겠죠. 그러면 그래도 안전은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 데에 대한 해석도 종합설계에서 다뤄야 되거든요. 이제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연 얘기
했고 계산하는 방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